드러난 제 가슴 위로 그의 얼굴이 파묻혔을 때 저는 짧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입이 젖꼭지를 머금고 부드럽게 빨아올리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 속옷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법 쌀쌀해진 바람에 마음 한구석이 시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제게는 딸아이의 결혼식이 꼭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긴 듯 텅 빈 집의 적막함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씩씩하게 잘 살 거라 믿으면서도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던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저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동네 문화센터 시간표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새벽 배드민턴 클럽이었죠. 이른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땀이라도 흘리면 뼛속까지 스민 이 외로움이 조금은 옅어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라켓을 들고 찾아간 체육관. 어색하게 구석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사돈어른, 딸아이의 시아버지였죠. 상견례와 결혼식에서 몇 번 뵌 게 전부인 어색한 사이. 여러분도 아시죠? 사돈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그런데 그분 역시 저처럼 머뭇거리며 코트 주변만 맴돌고 있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애매한 순간 그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부인도 운동 나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역시 아들을 장가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처음 클럽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초보라는 공통점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텅 빈 마음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어색한 사돈이라는 관계가 오히려 편안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보다는 서브 넣는 법, 스매싱 자세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적막한 시간을 채워갔죠. 함께 땀 흘리며 난타를 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곤 했습니다. 그는 늘 제 보폭에 맞춰주었고 제가 놓친 공을 말없이 주워주곤 했습니다. 그저 배려심 많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그날도 저희는 나란히 서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켓을 너무 꽉 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가 제 등 뒤로 다가와 라켓을 쥔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수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단단하고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뜨거운 입김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 제 손등 위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의 체온과 숨결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의 차분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종류의 깊은 공허함, 그리고 그 너머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작은 불꽃을요. 그날 제 마음속 텅 빈 코트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체육관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와 우리는 암묵적인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코트 위에서 스치는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온도가 실렸고
무심코 뻗은 그의 손길에 제 어깨는 작게 떨리곤 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어렴풋이 알아본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채 알아채기도 전에 운명은 저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클럽에 정기적인 뒤풀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운동 후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꿀맛이었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와 그는 테이블에 소음이 닿지 않는 섬처럼 조용히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넓은 식당에는 저희 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자식들 키울 땐 몰랐는데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습니다. 담담한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둑이 무너지듯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도 딸아이 목까지 밥을 짓는 제 어리석음에 대해 밤새 켜놓은 TV 소리에도 잠 못 드는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게를 나섰을 땐 세찬 장대비가 거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우산을 챙겨주겠다며 그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이끌었을 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저희 집과 똑같은 적막과 똑같은 외로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자니 술기운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우르릉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든 저를 위해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고 자신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저는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그의 방, 그의 침대에 눕자 낯선 남자의 채취가 저를 감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은 저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을 때 저는 용기를 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망설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제 위로 천천히 몸을 겹쳤고 조심스러운 그의 입술이 제 입을 찾아들었습니다. 막걸리 향이 섞인 그의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안을 부드럽게 헤집자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제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 그의 손길은 더뎠지만 단호했습니다. 드러난 제 가슴 위로 그의 얼굴이 파묻혔을 때 저는 짧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입이 젖꼭지를 머금고 부드럽게 빨아올리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 속옷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하차주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뜨겁게 섞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길 잃은 두 영혼의 처절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의 공기는 때로 밤의 열기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곤 하죠. 그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몸을 감싸는 이불의 온기와 낯선 천장의 무늬, 그리고 제 곁에 잠든 그의 고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분명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위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자 밤새 나눴던 뜨거운 교감은 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솟아나는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복잡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차려준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죠.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딸아이의 이름. 저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주말에 한번 갈까?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명랑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딸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사돈 어른이랑은 좀 친해졌어? 아버님도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내가 엄마랑 같은 동호회 다녀보시라고 슬쩍 말씀드렸었거든. 잘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인연이 코트 위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 순수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아이들의 작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게 보여준 친절은? 내 외로움을 알아봐주던 그 따뜻한 눈빛은? 혹시 그것마저도 아이의 부탁 때문이었을까? 순수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감에 의도라는 불순물이 섞여버리자 지난밤의 뜨거웠던 기억마저 한순간에 퇴색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과의 통화를 마쳤지만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그의 집을 빠져나오며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무엇이었냐고. 그날 이후 클럽에서 마주친 그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배려가 진심인지 동정인지 구분할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날 밤 그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저를 차에 태운 그는 인적 드문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시트 등받이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 의심을 지워내려는 듯 거칠게 저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급한 손길이 제 치마 속으로 들어와 여린 그곳을 헤집었습니다. 지난밤과는 다른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정사였습니다.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자세를 바꾸는 그의 움직임 속에서 저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절정을 맞으며 흘러내린 흥건한 물은 제 의심을 씻어내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몸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강변에서의 격렬했던 정사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기이한 경험이었죠. 저는 여전히 그의 진심을 의심했고 그는 제 의심을 풀어낼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주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체육관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한때 우리를 이어주었던 셔틀콕은 더 이상 우리 사이를 날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체념 섞인 한숨만 깊어지던 그때 클럽의 원래회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복식 경기는 제비뽑기로 파트너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수많은 회원들 속에서 제 손에 들린 종이에는 바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상대.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서서 네트 반대편의 적이 아닌 같은 편이 되어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초반의 경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셔틀콕은 번번이 네트에 걸렸고 그의 발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동선을 읽지 못해 부딪히기 일쑤였고 점수는 속절없이 벌어졌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어른거리던 순간 그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만 믿어요. 흔들림 없는 그의 목소리에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우리 관계의 향방이 걸린 마지막 승부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거짓말처럼 우리의 몸이 서로에게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네트 앞에서 짧은 공을 처리하면 그는 귀신같이 뒤를 받치며 강력한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숨결이 제 움직임을 이끌었고 제 땀방울이 그의 열정에 응답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부탁 때문이 아닌 온전히 저를 향한 그의 뜨거운 진심을요. 마지막 포인트를 따내고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탈의실, 땀으로 축축한 유니폼을 입은 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녀석의 말을 듣고 클럽에 나간 건 맞지만 당신에게 다가간 건 온전히 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의 외로움이 내 것처럼 아파서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거칠게 끌어당겨 입을 맞췄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짭짤한 키스. 그는 저를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유니폼 상의를 단숨에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제 젖가슴을 그는 마치 허기진 짐승처럼 빨고 하찼습니다. 그의 불기둥이 제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 때 저는 제 다리로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는 제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흐읒, 비명 같은 신음과 함께 우리는 탈의실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격렬하게 몸을 섞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을 모두 불태워버릴 듯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하고 뜨겁게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땀으로 쓴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세상 가장 완벽한 복식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물론 코트 밖에서도요. 더 이상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주고받는 눈빛, 라커룸에서 스치는 손길, 주차장에서의 짧은 입맞춤. 그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는 잿빛이었던 제 일상에 찬란한 색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의 아들, 즉 제 사위까지 함께하는 자리. 비밀을 간직한 채 아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와 그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혹시 우리 사이를 눈치챈 걸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 녀석과 딸아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위가 내민 것은 작은 열쇠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어리둥절한 저희에게 딸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은 저희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작은 집까지 마련해 둔 것이었죠. 아이들의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에 저와 그는 그만 아이들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불안감이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스럽지 않은 세상 가장 떳떳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이들이 선물해준 새로운 둥지에서의 첫날 밤입니다. 포근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밤들, 어색했던 첫 만남,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뜨거운 밤, 그리고 가슴 아팠던 오해의 순간들까지 그는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하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망설임도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몸을 받아들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에 휩싸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움직임을 맞추었고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제 귓가에 뜨겁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움직임과 함께 제 안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분수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오르가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 아닌 인생이라는 코트 위에서 서로의 남은 생을 책임질 세상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꽂혀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서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곳 여유 있는 시간에서 다음 장을 함께 넘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는 제가 여유 있는 한 페이지를 채워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쌓여 비로소 깊어지는 이야기,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